자, 봅시다. 고쟁이는 풀만 했나요? 생각보다 쌤이 좀 알려줘야 되는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어디냐면, 우리가 최근, 일단 요 얘기 좀 먼저 할까요? 246번인데,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좀 가볍게 짚어주기만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 루트 x 마이너스 f1.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되고, 결국은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려면 모양새를 잘 만들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얘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인수분해에서 여기 루트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랑 모양을 똑같이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f 안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f1. 자,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자, 약간 치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루트 x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t라고 하는 애로 치환된다고 보시면 x가 1로 갈 때 t도 1로 가겠죠? 결국은 얘가 t-1분의 ft-f1이라고 해서 얘가 f'1로 정의되니까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f'1이니까 f'1이 12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12가 되는데, 이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선생님들하고 뭐 커피 먹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루트 x가 몇 분의 몇 제곱인지는 알죠, 우리 반은? 아니, 그거 잘 모른다는 반이 있어가지고 루트가 5의 2분의 1 제곱인 걸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고1 선생님들하고 술 먹는데 커피 먹어. 아우, 정신없어. 커피 먹는데 막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루트가 2분? 그럴 수 있죠. 아까 여기 나가봤는데, 와, 여기 예. 어이. 장난 아니더라고. 청어람 장사 잘 돼. 봤어요? 거기 길 있잖아, 여기 앞에. 그죠? 카센터 앞에 여기 라인 있죠? 청어람 로. 그죠? 중3, 고1, 고2 섞여서, 한대 섞여서 막 거기 밥 먹으러 쭉 갔다가, 다들 어디 구석 침대로 담배 아니, 봐봐. 너네 근처에서 죽어, 하여가. 가만 안 둬. 자, 잘 보세요. x의 2분의 1 제곱이죠?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게.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지수 값의 기준으로 보면, 지수 값이 실수인 부분까지는 우리 일반적인 그냥 숫자 미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값까지는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유리수죠? 유리수도 실수니까 미분하면, 자, 똑같이 미분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2분의 1 떨어뜨리고요.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잡아서, 요 새끼 잡을 때는 2루트 x분의 1인데, 이거 어차피 나중 되면 좀 습관화 하셔야 돼요. 어차피 미적분 다 하실 거잖아, 그지? 습관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알아보면, 분모를 미분하면 2x고요. 자, 분자 미분하면 f'에 루트 x 곱하기 요거 루트 x가 2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겉미분, 속미분.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보내가지고 답을 내시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얘기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애매한 저런 합성함수의 경계선에 있는 미분들도 이젠 좀 아셔야죠. 이젠 좀 아셔야 되니까 얘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 미분계수 정의나 이런 거는 뭐 신나게 푸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간에는 뭐 크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조금 우함수, 기함수 나오는 애들만 조금 조심해서 푸시면 되고, 나머지는 선생님 이따 질문은 받을게요. 질문은 안 받을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여기 중간에는 좀 건너뛰고요. 아이들이 어느 구간을 제일 못 풀었냐면 74쪽을 제일 못 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일러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74쪽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74쪽. 자, 보시면은 내가 아예 다른 건 아니고, 얘들아, 이렇게 하자. 263번에 선생님이 하나만 좀 풀어줄게요.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있죠. 자, 극한 말고 우리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 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내가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시고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거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계셨다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계셨다가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 틀리지 말고 쓰셔야 돼요. 일단 먼저 혼자 문제 풀 때는 굳이 막 정의를 사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혼자 문제 풀 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실제로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 되면서 이쪽에 절편이 x는 1이 이쪽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쪽이랑 좌짝이랑 어때요? 함수가? 다른 함수죠. 그래서 함수 자체는 두 개를 구분을 지어서 둘로 나눌게요.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함수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 할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 부분이니까 함수가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 x제곱 마이너스 x라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실질적인 미분법을 사용해서 도함수를 찾아서 푸시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요거 미분 가능하니까 꽝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왔겠죠? x 1로 갖다가 붙이시면 이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거를 x는 1에서의 좌미분계수라 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꽝 해서 얘가 2x 마이너스 1 나왔죠? x 1로 붙이면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플러스 1 나오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하고서는 미분 가능성 혼자 조사하면 돼요. 자, 이런 건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미분법을 쓸 수 있는 다항함수가 있고 이 다항함수를 미분해서 극한으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 봐봐라.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얘기를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조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이런 게 중요한 거라 했죠. 혹시 근처에 그 리모컨 있는 없어요? 혹시? 리모컨. 아, 오케이.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약간만 세게 틀게요. 추우면 얘기해요. 이게 내가 요새 들어 드는 생각이 이게 너네 보니까 애지간히 풀어요. 앞부분에. 나쁘지 않아. 니네 잘 풀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점수를 내려면 결국은 저런 게 중요한 거거든. 정의를 이용하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푼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정의 거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틀릴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내신 대비 초창기라고 보면 선생님이 한 번만 할 거니까 잘 봐두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서술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일단은 얘를 갖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 중에서 h를 사용한 미분으로 좀 본다면 얘가 h의 0으로의 우극한 0으로 우극한 보시고 분모는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러면 h가 0 우극한 플러스니까 1보다 약간 큰 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미분계수겠죠. 그래서 우미분계수에 해당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1보다 약간 오른쪽에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리미트 h가 0 우극한일 때 h분의 1 플러스 h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h 이렇게 쓰고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빼기 0 이렇게 적고 그럼 얘를 갖다가 h분의 h의 제곱 플러스 얼마냐? 2h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나면 이거 지워지고 h 남죠? 이렇게 되니까 얘 약분해서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 우극한 하고 h 플러스 1이고 이 상태에서 h 0으로 보내주시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미분계수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찌 하는지를 몰라서 틀릴까봐 한번 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걸로 해요. 알겠죠? 그러면 좌미분계수도 필요할 테니까 좌미분계수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리미트 h를 0 왼쪽에서부터 붙인다고 보고 h분의 f
1에서의 미분계수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좌미분계수에 해당하는 함수 잘 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니까 리미트 h 0으로 붙이죠. h분의 1 플러스 h에 대한 제곱의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h에다가 어차피 1 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연산해서 계산하셔서 미분계수 값 얻어내시면 이게 좌미분계수가 될 거고요. 좌우 미분계수가 맞지 않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다 써준 거예요. 풀로. 알겠죠? 그래서 알고만 계시고 나중에 나오면 아 저렇게 써야지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다 적어보세요. 한 번 적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64번도 풀게요. 얼마나 힘든데. 자, 마찬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보면 얘를 갖다가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저거를 도함수를 못 찾죠. 못 찾으니까 출제하는 거예요, 저런 건. 그래서 결국은 도함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요것도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좀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함수를 정의할 수 없어서.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해보면 리미트 요거 h를 0으로 보내는 걸로 정의하면 조금 많이 힘들어져요. 이게 연산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있죠? 이제 x를 0으로 보내는, 그죠? 요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보면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는, 그죠? x-0분의 gx-g0 요렇게 정의하시면 딱 맞겠죠? 자, G0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G0 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식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현재 gx는 1-xfx분의 1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해서 이 상태에서 분모분자에 1-xfx를 일단 곱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x에다가 1-xfx 곱해주시고요. 그래서 1-xfx 곱하면 얘는 1 되고요. 마이너스 1-xfx 되겠죠. 요거 지어주고요. 플러스 만들고요. x까지 약분하고 나면 남는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xfx 분의 여기는 fx 이렇게 남겠네요. 자, 0으로 뿅 하고 보내주시면 이 새끼는 없어지고요. 결론적으로 극한값 자체가 뭐로 정의돼요? f 제로로 정의가 되죠. 근데 f0이 문제 최초부터 뭐라고 했어?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f0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죠. 그래서 얘는 값이 존재할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g'0이라고 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뭐 고쟁이 요 이투스에서 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그 65번부터 그 밑으로 쭉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일단 잘 들어봐. 알았죠? 나도 이렇게 혼자 풀어놓고 답지도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 일단 나는 내 주장을 굽힐 의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내 주장대로 풀어줄 테니 잘 들어보시고 뭐 적당한 그 저기 내에서 본인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모범 답안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 265번 자체가 그 밑에 있는 66번, 67번을 풀게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65번이 잘 보시면 연속함수 fx고 gx가 뭐라 했냐면 g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의 fx. 요새 근데 모의고사에 조금 요거가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좀 나오는 추세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 구다리 이렇게 씌워 놓은 것 같은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gx가 x는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f-1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대로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푸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잘 보시면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닌 거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일단 gx 자체가 현재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 때문에 gx가 x가 마이너스 1인 위치에서 분명한 건 아무튼 미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원래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fx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일단 얘도 x 플러스 1의 인수로 가지고 있는 자 fx가 x 플러스 1 자체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꼭 다항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어떤 이러한 관계식으로 되어 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1이 요 안에 있는 애랑 제곱이 되면서 어차피 제곱은 절대값이랑 좀 쾅쾅쾅쾅 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무마시킬 수 있으니 제곱을 가지고서는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의 미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지. 일종의 제곱을 딱 해가지고 미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개념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 f-1 값이 0이긴 해요. 실제로 답도 0이야. 아니 근데 이제 봐봐. 좀만 들어봐봐. 밑에 거 잠깐 볼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266번도 볼게요. 자 현재 A, B가 있는데 A가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랬는데 함수 fx가 뭐라 했냐면 야가 x 플러스 4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있고 절대값 안에 x-a라고 하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이 fx랑 fx-b 즉 앞으로 일정 양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놓은 거랑 둘이 때려 곱했어요. 둘이 때려 곱했는데 얘를 잘 보시면 결국 이 상태에서 x 대신 x-b 집어넣어보면 x-b 플러스 4에 자 다시 절대값 x-b-a가 되면서 현재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를 때려 곱했어. 자 근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대. x는 6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이렇게 해보자. 봐봐. 이게 fx가 아무튼지 간에 현재 미분이 안 되는 곳은 a에서 안 될 거라고 미리 예상이 가능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4에서 현재 이거 그리는 건 조금 복잡해지니까 굳이 그리지 말고 이게 마사에서 절편이 생기는 건 확실하거든. 그 다음에 a에서 절편이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적정 양만큼인데 어느 양만큼이냐면 양수만큼이긴 해. 양수만큼 이거를 앞으로 끄잡아 당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끄잡아 당겨서 이렇게 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다시 a도 같은 크기만큼 끄잡아 당기면 이게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됐겠죠. 여기까지 맞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때 여기서 끄잡아 당겨온 여기 자리랑 여기서 끄잡아 당겨온 여기 자리랑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절대값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얘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잡아 끌어서 요거 두 개가 완벽하게 중근을 만들면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를 뭐라고 갖다 쓸 거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그러면 실제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이죠. 제일 크겠죠.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할 거야? 6이라고 할 거야. 실제로 a 값이 1이고 b 값이 5인가 그래요. 답이에요, 이게. 두 개 풀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야. 모범 답안대로 풀어. 모범 답안대로 푸는데 내가 모범 답안을 나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뭔 뜻인지를 잘 모르겠고 일단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요 이투스에서 만든 이 책도 마찬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곱을 만들어서 중군 때려가지고 절대값을 조지라는 뜻이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일단 좀 적어보세요. 내가 밑에 것도 풀어줄게요. 밑에 것도.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저기가 돼야 될 텐데. 내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뭐 풀고 있었냐면 아침에 너네 기출의밀에 극대극소 1등급 도전하기 문제가 22번과 30번 천국이에요. 거기 20번, 22번, 21번, 30번 천국이거든 거기가. 혼자 그거 풀다가 혼자 박수 쳤잖아. 너무 잘 풀어. 아직 감이 살아있어. 자, 근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 혼자 풀 때는 이게 참 딜레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투 문제가 좀 이렇거든. 30번 문제다? 봤어. 생각을 해. 아, 이거. 그래서 그리면 그게 답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 딜레마는 이거야. 니네 입장에선 너네 맘 편해. 그냥 풀어서 답만 맞으면 되지. 나는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교감을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투가 가장 힘들어. 이게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풀어. 답지 보면 말도 안 되는 있잖아.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풀이지. 그럼 답지대로 풀어주면 안 돼. 어차피 서로 교감이 안 돼,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내 생각대로 설명을 해. 그러면 나만 이해가 돼. 너네 입장에서, 저게 저래도 되나? 저게 되나? 막 이런다고. 그래서 약간 수투가 좀 그런 영역이야. 요즘 사실 쉽진 않아. 특히나 21번, 22번, 30번 이런 킬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데 아무튼 나도 혼자 이제 수업 준비하느라 이게 쭉 풀어보긴 했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자, 머리를 여시고 자, 모든 것은 얘들아, 이쪽은 물론 대수긴 해. 대수긴 한데 그래도 해석학이거든. 정확한 세밀한 분야가 해석학이야. 해석을 하는 거지 숫자랑 ABCD 알파벳 노름하는 데가 아니야. 알겠지? 해석을 할 거야. 알겠지? 자는 거 아니지? 한참 졸릴 시간이지. 자, 67번도 볼게. 잘 들어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야. 리미트 x 달려 1 우극한 x-1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1이야. 뺄 거야. 리미트 x가 1 좌극한이야. x-1이야.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1이야. 얼마야? 4야. 자, 일단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좀 이상해야 돼? 야, 잘 들어봐. 니네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fx가 몇 차 함수라 했어? fx 2차 함수라 했지. fx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새끼 하나도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건드리는 게 없으면 쟤는 전구간, 미분간은 전구간 연속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라 했지. 그러면 전구간, 미분간은 전구간 연속이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절대값 함수를 지금 잡아놓은 거지. 뭘 잡았어? 절대값 fx를 잡은 거지. 절대값 fx를 잡아놓은 상황이지. 그럼 여기서 뭔가를 꺾었지. 꺾었잖아. 그러면 이 꺾은 걸 기준으로 봐봐라.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는 알고는 있거든. 뭐 위로 볼록이었어도 어차피 그림은 비슷하긴 한데, 자 봐봐. 꺾였어. 그럼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생각해봤을 때 1이 이런 데 있었다고 해봐.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은 값이었겠지. 그럼 뺐는데 4가 어떻게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빼서 4가 나왔다는 건 얘네 둘이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럼 모르긴 몰라도 어디서 꺾였을 거야? 1에서 꺾였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1이겠지. 그지? 1이 왼쪽일지 오른쪽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가 1이야. 내가 봤을 때. 됐지? 자, 다시 보자. 그 다음에 gx를 봤어. 이 새끼 보니까 gx 얘도 얘 막 졸라게 꺾었어. 뭘 꺾었냐면 절대값 x제곱에 플러스 kx에 fx야. 지금 뭐 하나는 확인했냐면 fx가 뭐 하나 들고 있는 거 확인했지? x-를 들고 있는 거, 얘가 x-나 들고 있는 거 확인했지. 자, 문제 다시 읽어봐야 돼. gx가 k는 0이 아니거든? 근데 실수전체 집합에서 이 새끼도 미분이 또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웃긴 거야. k가 왜 0이 아니라고 했냐면 봐봐. 혹시 k가 0이면 어때? x제곱이 중근을 갖지. 그럼 미분 가능해지지. 그러니까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놨어. 다음. 그럼 이제 똑같아. 빌드업이야. 봐봐. 얘가 x-를 하나 들고 있지. 그럼 얘가 어때? x 하나랑 x 플러스 k를 갖고 있대지. 근데 절대값 안에 갇혀있지. 그럼 얘가 얘를 구출해내줄 수 있을 만한 k 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fx가 뭘 하나 들고 있겠어? x 하나 들고 있겠지. 보나마나 이거. 그래서 fx가 xfx인데 최고차 계수만 좀 다를 거란 말이야. 1이 아닐걸? 왜냐면 4가 나오려면 뭐가 좀 달라졌긴 했겠지. 그거만 찾으면 돼 이제. 내가 너무 우기는 것 같아? 사기꾼 같아? 이 정도면 옥장판 팔지 내가. 아니 괜찮아? 그래서 fx한테 먼저 식을 잡아줬어. 뭐라고 잡아줬냐면 뭐 최고차 계수 잘 모르니까 p라고 하고 x-1이라고 잡어. 괜찮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 근처에서 좌우 미분계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차피 아래로 블록이었던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쪽 함수는 뭔지 알아. 이쪽 함수가 px제곱 마이너스 p야. px야. 그 다음에 저쪽 반대쪽 함수도 뭔지 알아, 여기. 여기 함수는 뭐냐면 마이너스 px제곱 플러스 px야. 사실 이런 짓까지 안 해도 어차피 답은 금방 나오긴 하는데 자, 해서 1 넣어가지고 2개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 p값이 뭐 2인가 나오는 것 같던데. 답은 금방 나와. 아니, 답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요거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 요거 찾는 거는 금방 찾아. 아까 알려준 거잖아. 미분계수 찾아가지고, 그지? 괜찮을까? 요새 좀 트렌디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중근을 만들면 거기는 접하게 되니까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야. 절대값을 그냥 딱 잡아놓으면 얘가 분명히 거기서 꺾이거든. 좌우가 달라. 꺾이니까 좌우가 다르니까 그럼 걔를 제곱을 빵 줘가지고 중근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접하면서 미분이 가능해지거든. 그럼 왜 접하는 건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냐? 당연한 거야. 왜냐면 얘가 x-1의 제곱이면 미분을 했었을 때 이 x-1 곱하기 1이니까 미분계수 값이 0이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좌우가 똑같을 거라고. 얘는 부호를 바꾸든. 바꿔봐야 똑같지 뭐. 그잖아.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안 돼. 자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괜찮아? 각 반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 우리 반은 너무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열심히 들어서 알려주려고 하면 졸아. 딴 반 애들은 설명을 하면 뭐 맨 풀고 있어. 지 혼자 뭘 혼자 막 풀고 뭐 고치고 뭐 모르면 옆에 애한테 물어봐. 나한테 안 물어보고 뭐 지들끼리 쿵짝쿵짝해. 난 좀 외로워. 근데 안 졸아. 또 졸진 않아. 뭐 문제를 풀고 앉았으니까 또 이제 내 말은 잘 안 들어. 심지어. 아니 목요일반도 그래.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둘이 잘 적절히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무 졸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것만 풀고 있지 내 말도 좀 듣고 좀 둘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어제 그랬어. 내가 필요 없어? 막 이랬는데. 자기 이제 우리 헤어져? 막 이랬는데. 아 이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네. 네네. 그 수투가 일정량은 답지에 의존할 부분도 있는데 너네 답지대로 못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거나 내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그 원래 선생님들 아이디어를 조금 가끔씩 들어줘야 되는 영역이긴 해, 수투부터는. 사실 나도 아이디어 없으면 나도 모범답안대로 풀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66번? 혹시 잘 모르겠으면 이따 또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잘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럼 내 얘기를 아이디어가 뭔지는 알겠지? 아이디어 뭔지 알겠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게 왜 말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f x 플러스 y로 데리고 노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 278번이거든? 맞다, 형우야. 시끄러워. 미안. 좀 시끄러워. 알았어. 할 얘기가 있었어. 깜빡했네. 시끄럽다는 얘기를 안 했어. 자, fxy에 fx, fy. 맞네. 요새 조심해야 돼. 그 교권 때문에. 좀 잘못하면, 그렇지. 형우가 막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내 머리채를 잡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까봐 머리 짧게 잘랐어. 내가 그 생각했어, 진짜. 차라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처음 뽑을 때 일단 남자 선생님의 20대 젊은 남자 선생님 있잖아. 키 175 이상, 몸무게 한 80kg, 90kg 이상 해가지고 태권도 유단자에 뭐 이런 걸로 기준으로 약간 군인 뽑듯이 선생을 뽑는 거야. 괜찮지? 그렇게 뽑으면 내가 봤을 땐 아니 그냥 굳이 교권이라든지 학생들의 인권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수업만 계속 하면 돼. 그리고 뭐 애들을 건들 필요도 없고 때리지도 말고 똑같이 하되 대신에 이제 선생들을 뽑을 때만 대신에 이제 여성분들은 또 다른 뭔가를 줘야겠지. 그러면 그만큼의, 그치?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너네 그거 알아? 이렇게 되면 나는 사실 모든 뉴스가 니네한테 관련된 거로 맞게 이어지지가 않아, 생각이. 너네 이렇게 되면 교대를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너네 문과 여자애, 네가 만약에 문과 여자애라 쳐봐. 너네 같으면 교대 가겠니? 한 달에 월급이 200이 좀 안 돼. 지금 공무원 붙은 애들도 그만두는 거 알지?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학부모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지금 극딜 당한다고 그 게시판에 1600개가 올라왔대. 그럼 너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교대 가고 싶니? 너네 경인교대, 서울교대 여자 컷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혹시? 거기 웬만한 연고대 애지간한 과보다 높거든? 여자 컷이 더 높아. 안 가겠지? 그럼 걔네가 교대를 안 가면 어디 갈까? 일반 다른 대학교로 가겠지? 그럼 걔네가 공부를, 아까 내가 방금 뭐라 했지? 잘한다 했지? 그럼 점점 등수는 어떻게 돼? 밀리겠지? 누가? 남자애들이. 등수가 밀릴 수밖에 없어. 걔네 되게 잘하거든. 문과치고. 괜찮아, 넌 이과잖아, 그치? 그건 좀 괜찮아. 사실 다행이긴 한데 문과가 조금 빡세질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 그거 다 일반 대학교 쪽으로 다 밀려 들어가면 여자애들이 조금 빡세지긴 해. 뭐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등급 애매한 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 하는 여자애들은 사실 여대를 선택하면 나쁘지 않은 인서울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이 좀 있어, 여대는. 남자애들은 군대로 도피를 가야지, 뭐 어떻게 남대가 없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핸드폰으로 PS 할 때가 아니라고. 진짜. 아니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피파하고 막 그거 하느라 막 난리여. 아니 진짜 보니까 요새 그렇게 했더라고. 어떡하니. 다행이야,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년퇴임 하셨거든. 몇 년 됐어. 다행이다. 보자. 아무튼 봐봐. 요거 넘겨서 잡으면 요거 조금 약간 특이해가지고 풀어주려고. 양변에 뭐 나눠줘야 돼? 양변에 뭐 나눠줘야 돼?
y 나눠줘야겠지? 얘도 y 나눠줘야겠지? 얘도 나눠줘야겠지? 항상 확인할 것은 여긴 EX고 확인할 거 요런 거 보면 y분의 fy니까 뭐 확인해줘야 돼? F'형으로 정의 가능한지 확인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F형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니까 0 나왔지? F형은 0이네. 자,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F'0이라고 박박 우겨도 상관없어. 자, 근데 문제는 얘지.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가 XY고 분모가 Y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은 걸 곱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그래서 X 하나 때리고 옆에 X 하나 때려줘.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조지면 자,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면 얘는 결국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X가 되는 거야. 자, 이쪽은 너가 XY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얘도 F'제로야. 그러니까 X 곱하기 F'의 0 더하기 F'의 0 더하기 2X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거야. 크게 어렵진 않아, 여기까지. 자, 근데 선생님, 문제에 F'형이 없어요. F'1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활용하려면 X자리에 1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자리에 1을 넣어서 확인을 해줘. F'의 1은 요거 1 넣어주면 이 F'의 제로 더하기 요거 1 넣어주면 2가 되면서 요 값은 내가 뭔지 알지? F' 0값도 알아낼 수 있겠지. 그거 알아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F'X가 상수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괜찮지? 넘어가도 될까? 그 79번도 좀 풀어줄 건데. 279번. 좀 풀게, 요거까진.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f x 더하기 y는 4배에 fx fy 이렇게 냈었을 때 fx는 0보다 크고 f'형은 1이고 이랬어. 자, 문제 보자. 현재 이 구조상 만약에 내가 f'x로 정의를 하고 싶으면 양변에 뭐가 좀 모질라? 양변에 뭐가 없지 지금? 요게 없지 fx가. 지금 모양새를 잘 봐봐. 양변에 fx가 없는 모양새지. 그러면 fx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주긴 해야 돼. 그래서 야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봐봐라. fx 플러스 y 옆에다가 fx를 새로 달아줘 이렇게. 그리고 4fx fy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왼쪽에만 달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fx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현재 인수로서 동일하게 fx가 잡혀있는 모양새지. 그러면 여기서 fx를 앞으로 끄잡아 당기면 fx 끄잡아 당기면 뭐가 남냐면 4배의 fy 마이너스 1이 남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뭘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양변에 y를 밑에다 깔아놓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양변에 y를 밑에다 깔아놓고 확인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f형 값이 얼마인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된다 했지. 맞지? 왜냐면 지금 현재 구조상 얘는 y분의 fy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f형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f형은 4 곱하기 f형 곱하기 f형이지. 그러니까 f형이 그 문제에서 fx가 전부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f형은 0은 아니거든? 그러면 약분하는 것도 상관없지. 양변에 나누는 것도. 그럼 f0가 얼마라는 게 확인이 됐니? 4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지. 그럼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어차피 4분의 1인 게 확인이 됐으니 너 4도 묶어주자 이거야. 그래서 봐봐라. 4fx에 y분의 fy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만드는 건 크게 힘든 일이 아니지. 이렇게 해야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F형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쾅 하고서 이제 리미트 y를 0으로 이러는 거야. 너도 리미트 y를 0으로.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됐어? f 프라임의 x가 됐어. 우변은 뭐가 됐어? 4fx 곱하기 f 프라임의 제로가 되지. f 프라임 0이 얼마야? 1이야. 그럼 너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지. 됐어? 그리고 fx를 절로 나눠. 그럼 뭐가 돼? 요래 되지. 그래서 fx분의 f 프라임 x가 뭐가 됐어? 4가 됐지. 뭐 답은 뭐 2번이긴 한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고. 괜찮아? 그 fx분의 f 프라임 x 보면 어때? 기분이. 그러니까 보통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우리 아들한테 보여줘도 우리 아들한테 딱 보여주면 아빠 적분하면 lnfx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해. 진짜? 왜 우리 아들 알아? 모르지. 우리 아들은 이걸 딱 보면 아빠 적분하면 인테그랄 fx분의 fx 프라임 x가 아빠 lnfx잖아 라고 대답해. 진짜야. 진짠데. 이따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볼게. 저 딱 보면 바로 다 알아. fx. 얘기했잖아. 우리 애기 자장가 대신에 기하벡터 책 읽어줬다고. 짜잔. 기하벡터 책 읽어주는데 와이프가 겁나 뭐라 하더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기 싫으면 말로 하지 마 이러면서 뭐라 해가지고. 다 애를 위한 거였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 됐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그 뒷부분은 뭐 괜찮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뭐냐면 이거 뭔지 모르더라고. 275번. 잘 풀었어? 275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어제 한 명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딱 대답을 했어. 275번. 어떻게 풀면 돼, 이게? 내가 딱 원하는 답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문제를 잘 보시면 현재 FL도 있고 하니까 뭐 문제 풀 때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2개씩 끊을게. 이렇게 끊어서 봐봐라. fx 크거나 같아요. 2x 플러스 1보다. 괜찮지? 자, 양변에서 f1 값을 하나씩 나눌게. 하나씩 뺄게. f1 값을. 그래서 마이너스 f1 하면 여기도 3을 뺐으니까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되지. 괜찮지? 자, 그러면 분자가 fx-f1이니까 분모에 뭐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겠어? x-1이 있으면 기분이 좋겠지. 자, 근데 문제가 나눌 때 부등호는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지. 그렇잖아? 나눌 때 부등호는 조심해야 되니까 x-를 나눌 때 x가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x가 1일 수는 없어. 그럼 이제 0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좀 생기고 x가 1보다 큰 상황에서 나누면서 어떤 식이 될 거냐면 x-1분의 fx-f1이 크거나 같다 2보다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로 쟤를 꽉 하고 1 근처로 눌러. 리미트 x를 1 오른쪽으로 붙일 수 있겠지. 우미분계수. 해보면 2가 나와. 괜찮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와. 괜찮지? 자, 다시 여기서 x-를 나누는데 x가 혹시 1보다 작다면 얘를 꽉 하고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지. 그럼 얘가 지금 x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x를 보낼 때 1 왼쪽부터 보낼 수 있겠지. 왼쪽 방향에서. 괜찮아?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게 처음 문제 시작할 때 fx가 뭐라 했지? 미분 가능한 함수라 했지. 그럼 1에서도 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은 값이겠지. 얘랑 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값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f'1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판단할 테니 답이 2겠지. 괜찮을까? 그럼 f'2의 값은 반대로 이쪽에서 얘를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라고 답지에 써 있어. 그치? 나 이제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일단 답지에 이렇게 써 있어서 괜찮을까 여기까지? 사실 이걸 원한 건 아니고 이거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니네 위에 학년 애들이 청어람 중3관에 있을 때였는데 그 반에 들어가서 수투 뭐 선행 뭐 때문에 들어갔는데 부담임이었어. 들어갔다가 CH1반이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수특 문제를 풀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특에 이 문제가 있었거든.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 어떤 문제였냐면 봐봐. 현재 이 두 직선을 가만히 째려보면 2x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1이라고 있는데 저 두 개는 아무튼 절편이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만 그려볼게. 봐봐라. 자, 1에 있고 2x 플러스 1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2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F1은 3이고 F1은 3이고 F2가 7이래. 자, F1은 3인데 3은 어디 위에 있지? 점이? 여기 위에 있지. 그래서 1일 때 3을 쫙 따라가. 요거. 그 다음에 F2가 얼마지? F2가 7이라 했지. 우연이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7이 나오지. 그대로 위로 올려서 꽝 찍어. 됐지? 됐지? 잘 들어봐. 이거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이런 거 좀 쓰는데 함수가 fx가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fx가 부등호 관계가 이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직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모르긴 몰라도 이 위치에서 분명히 지나가긴 하는데 내가 뭐라 했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 교점이 생기는 건 두 가지라 했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대소가 달라진다 했지. 그럼 대소가 안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되지.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서 접하고 지나갔겠지. 안 그러면 대소가 바뀌어. 왼쪽 오른쪽에서. 맞지? 그럼 접하고 지나가야 되지. 자, 이쪽에서 어떻게 돼야 돼? 가다가 접하고 지나가야 되지. 모르긴 몰라도 절대 넘어갈 수는 없거든. 그럼 대소가 안 바뀌려면 접하고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F'1은 뭐여야 돼? 얘랑 같아야 돼. F'의 2는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지.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접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접선 문제지. 괜찮을까? 자, 정리 다 하셨으면 어차피 뭐 재채점이랑 교재 검사는 다 할 거긴 한데 내가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유튜브 지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조회수가 2더라고 2. 아무튼 그래도 뭐 못 듣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 접선 방정식 얘기를 조금 먼저 할게. 이거 뭐 금방 해. 는 뻥이고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먼저 할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맞아. 접선 방정식은 그래도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적어. 대신에 접선 방정식 자체에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접선 방정식은 접선 구하는 거는 조금 연습하면 누구나 풀거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런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뒤쪽에 나오는 도함수에 어려운 극대극소 문제들 풀다 보면
생각지 않게 접선 개념을 써야 될 때가 참 많아. 참 많고 기본적으로 접선은 중요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 봐봐. 자, 이렇게 할게. 접선의 방정식. 자, 어차피 생각해보자. 야, 우리 사이에 서로 다 어느 정도 서로 다 알 거 아는 사이인데 수투 접선 방정식 뭐 그래봐야 뭐 있겠어. 세 가지 있잖아. 뭐 있어? 첫 번째. 뭘 알 때? 뭘 알 때? 접점할 때. 뭐 할 때? 기울기를 알 때. 또 뭐 알 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다 이런 거잖아. 사실 뭐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뭐랑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접점의 좌표. 그지? 접점의 좌표. 그 다음 뭐? 접선의 기울기.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결국 접점 좌표. 뭐야? T, FT.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의 T야. 이제 다만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식을 만드는 그 줄을 세울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식의 줄을 세우냐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Y는 F'T, 즉 기울기에 X-T 플러스 FT,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 특히나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이 곡선 밖에 한 점에 대해서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따가 기출의 미래 풀 때 하나 보여주긴 할게. 자, 곡선 밖에 한 점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들어봐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고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얘한테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는데 예를 들어 물론 접점의 좌표는 이러하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러하대. 근데 여기 점의 좌표 하나를 알아. 이 점에 곡선 밖에 한 점이 P, Q라 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점과 이 접점 사이의 둘 간의 평균 변화율 값이 뭐랑 같다? 접선 이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과 같다. 라고 식을 세워볼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식을 어떻게 세우는 게 빠르냐면 얘와 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T-P분의 FT-Q 이렇게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F'의 T가 되겠지. 그래서 좌변 우변을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현재 구조상, 자, 얘는 아는 좌표야. 이건 아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뭐에 대한 방정식이 T 나오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 근데 이 T에 대한 방정식에서 T가 하는 역할은 접점의 X좌표야. 접점의 X좌표는 접점의 X좌표의 개수에 따라 접선의 개수가 결정돼. 어떤 접선의 존재를 결정하는 애야, 접점은.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접선의 X좌표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얘의 실근 개수로서 뭘 판정한다? 접선 개수를 판정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요거 많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니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볼게. 그리아서 뭐 저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 다 풀 수 있고, 실제로 중간 난이도 이하 문제들은 접선은 굉장히 쉬워.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포인트 첫 번째 거가 어떤 거냐면 공통접선이야. 요거는 조금 헷갈려 하긴 하는데 이 공통접선 관련해서는 봐봐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 공통접선은 어떤 애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 좀 그래프를 봐야 돼. 사실 이거 그냥 너무 대충 풀면 안 되고 이 공통접선 나오면 그래프를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얘가 fx야. 그 다음에 gx가 서로 대고 있어. gx가 대고 있고 hx가 이제 얘를 뚫고 지나가. 이렇게. 자, 직선이야. 여기 딱 이런 식으로 접하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접점이 정확하게 여기에 같이 떨어지는 개념인데, 이때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관계식은 두 가지를 만들어. 첫 번째는 그 지점에서의 모든 함수값이 같다 와. 그 지점에서의 모든 함수값이 같다. 자, 두 번째는 그 지점에서 모든 접선의 기울기, 모든 미분계수가 같다.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 저런 식의 공통접선 말고 어떤 공통접선이 있을 수 있냐면 이게 함수가 서로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이 g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 짝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hx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접점이 한 개가 아닌 거야. 공통 접점 자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얘랑 접하고 있는 위치 다르고 얘랑 접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데 이건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쓱 보고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잘 봐. 야, 이거는 어떤 기울기의 변화가 더 이상 있을 만한 게 아니야. 이게 졸라 낀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어? 야, 근데 너네 이거는 현재 이건 접하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hx가 이 직선이 얘랑 얘 사이를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hx가 좀 움직일 수 있어. 얘 여지가 있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네. 뭔 소리냐면 f보다는 얘가 작고 얘보다 h.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기출의 미래에 있어 문제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콧물 난다. 그게 있어서 그래. 알겠어? 봐봐. 얘랑 얘가 이게 간격이 떠 있잖아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혹은 어떤 일정한 기울기로 평행 이동도 가능해.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야, 잘 생각해봐. 네가 선생님이야. 문제 출제위원이라고 해봐. 너 두 곡선 이렇게 있거든? 답이 이걸 것 같아, 답이 이걸 것 같아. 접하는 게 일반적으로 답이야. 아니 이게 내가 막 우기는 게 아니야. 사기꾼 같지? 우기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아침에 풀었다고. 접하는 게 답이야. 잘 때가 아니야. 접하는 게 답인데? 저게 항상 모든 사고 기준이야. 사고의 기준이 돼야 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나만 이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이고생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저게 중요하다고 해. 항상 모든 직선의 움직임의 결정은 마지막에 경계는 접하는 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움직임을 가질 때 차라리 뭘 먼저 구해보는 게 나아. 접선을 먼저 구해보고서는 판단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거꾸로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문제 풀어보셔야 감각적으로 좀 올라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접선을 먼저 구한다는 개념이야. 문제를 보고 이게 움직이긴 하는데 직선이 움직이네. 그러면 먼저 접선 먼저 구해보는 거지. 접할 때 얼마 나오지? 먼저 그거 먼저 하고선 숫자를 보는 거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알겠지? 아무튼 뭐 내가 써줄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함수값이 여기는 서로 얘네끼리 같고 여기는 얘네끼리 같고 그리고 기울기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모두 다 같아. 이것도 좀 중요한데 좀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봐봐.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는 건데 야 봐봐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자 봐봐. 하나만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봐봐. 자 봐봐. 쌤이 이렇게 그렸어. 에헤이 자 됐지? 자 그렸어. 그렸지? 봐봐. 그렸지? 봐봐. 야! 이게 있잖아.
이 기울기가, 이게 3차 함수라 해. 3차 함수야. 자, 이 기울기 값을 선생님이 여기 지점을 하나 꽝 정해서, 자, K1이라 할게.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선생님이 함수 값을 미분으로 해서 K를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지. K1을. 괜찮지? 자, 그러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곳이 항상 또 있어. 이따가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얘랑 항상 같은 기울기를 갖는 곳이 항상 또 있어. 알겠지? 그래서 누가, 자, 이 값이랑 같은 값을 갖는, 3차 함수야. 같은 값을 갖는 곳은 다 구해봐. 이러면 꼭 다른 데도 찾아봐야 돼. 알겠지? 저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3차 함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게. 아니야. 다 했어. 진짜 미치겠어. 졸지 마. 이거만 할게. 자. 이건 해야 돼. 자, 봐봐. 이게 알려져 있는 함수에서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관련된 얘기인데, 알려져 있는 함수야. 알려져 있는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곳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에 관련된 좀 정의적인 내용이랑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야 될 내용까지, 그거까지 하면 오늘 할 건 다 한 거야. 내가 설명할 건. 자, 봐봐. 일단 먼저 알려진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얘기는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봐봐라. 이미 우리가 했던 거는 일단 2차 함수야. 현재 2차 함수 체계에서 보면 요 2차 함수 fx라 하고, 자, 어떤 gx가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만나는 위치에 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자, 여기가 알파라 할게. 여기는 베타라 할게. 자, 두 지점 간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을 갖는 곳이 반드시 존재한다 가르쳤고, 자, 이것에 관해서 만약에 이 식에 관해서 내가 계속해서 수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 식에 관해서 내가 만약에 fx-gx라는 함수를 그려본다면, 식을 구성해본다면, 식에 대한 세팅 자체는 최고참계수 자를 모르겠지만 x-알파와 x-베타를 뭐로 갖는? 인수로 갖는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일이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 얘를 쭉쭉 그려보면, 자, 쭉쭉. 그래서 여기다 꽝 찍어서 어차피 이 위치에서는 얘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fx-gx 함수 그려보면 얘가 요래 된다 이거야. 자, 그랬었을 때 저번에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곳을 꾹 하고 떨어뜨리면 여기가 뭐라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중점이라고. 괜찮을 거고. 자, 두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렇게 접선과 접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만나는 점 있으면,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 하면 요거 fx, 요거 gx일 때 fx-gx라고 하는 식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계수 잘 모르지만 한 번 지나가는 거는 몇 차식을 줘? 1차를 주고, 접하는 곳에다 몇 개를 줘? 그늘? 2개 잡아줘야지. x-베타에 제곱하고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요로 내려서 그려보면 현재 여 위치에서는 gx가 더 양수였으니까 여 위치에서는 음수로 시작해야 돼. 음수였다가 양수니까 그래프 자체는 뭐 요런 형태로 떨어지겠지. 자,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얘랑 같은 평균값 정리,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위치가 그대로 꽉 하고 누르면은 현재 이 위치에 해당되며, 이 지점 자체가 여기가 몇 대면 내분점? 1대2 내분점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다고 하지. 그치? 자, 참고로 이 얘기 또 좀 할게. 봐봐. 참고로 너네 만약에 여기 적분값이랑 여기 적분값, 즉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을 것 같아? 안 같을 것 같아? 이거 모양이 틀어져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로 사용할 때 이걸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의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넓이는 전부 다 같으며 실제로 얘를 이렇게 반갈라를 했을 때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언제나 같아야 돼. 참고로 알고 있어.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의 넓이는 언제나 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 빼서 어차피 이게 피적분 함수거든. 요게 적분할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뭐 이런 함수 있잖아. 전부 다 이 피적분 함수 빼서 만들잖아. 그치? 자, 3차 함수. 나 참. 아, 진짜 이거만 할게. 3차 함수 이거 딱 하나 그리고 쉴게. 봐봐. 너네 3차 함수 전대칭의 중심 이름이 뭐야? 변곡점이지? 3차 함수 변곡점이라고 해서 점대칭의 중심인데 이 변곡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딱 하나 존재하지. 이렇게. 자, 쟤는 굉장히 특이한 접선이야. 쟤는 접선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특이하다 했지? 이것은 접했으나 접선은 이 접했잖아. 그지? 접점 기준으로 좌우에 뭐가 안 변해? 함수값의 대소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했고, 자, 두 번째로 어떤 거냐면, 봐봐.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생각해보면 그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내가 도함수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2차 함수. 맞아? 그러니까 현재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최소값이지. 맞아? 그래서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 중 최소값이야, 얘가. 알겠지? 그래서 3차 함수 위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 값 중 최소값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뭔 얘기였냐면 이게 3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곳을 거꾸로 말하면 여길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전부 다 몇 개씩 갖고 있다는 거지? 2개씩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얘는 유일한 한 지점이라는 거야. 하나의 접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랑 똑같은 걸 더 이상 못 그려.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또 다른 접선이 없어. 그래서 이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것을 절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야. 유일해, 저 값이. 하나로서. 그리고 여기는 접선의 개수 몇 개 그을 수 있는지 기억하니? 이 영역에서는 총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었지? 쉬자 우리 이거 하고. 몇 개? 3개. 자, 요 라인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바깥쪽. 자, 이쪽 이렇게 되면 이쪽도 3개. 자, 함수 위에 있는 점들. 변곡점 제외한 나머지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2개. 변곡점 제외다. 변곡점은 지금 그은 거 1개. 변곡점 위에 있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 접선 위에 있는 다른 지점들. 여기. 요거 2개. 외워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혹시 잘 모르시면 외워. 이제 와서 뭐. 자, 여기 안쪽 영역 몇 개? 1개. 이쪽 안쪽 영역 1개. 알겠지? 저거는 한 3, 4년 전에 너무 유행했던 문제 유형이라 저거는 알아야 돼. 저거 3차 함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서. 알겠지?